MFC라는 것이 MS사에서 만든 이제 그 기반 클래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든. 근데 이 MFC 클래스 자체는 대부분 좀 그 win32 API를 갖다가 요걸 이게 요건 이제 API는 요건 좀 C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MFC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요건 이제 C++가 되겠죠. 요런 형태로 이제 바꿔놓은,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포장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모양새는 좀 그러한데, 이번에 다룰 내용들은, 이 입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MFC 인터널스라는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이 MFC라는 클래스가 어떤 설계가 되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왜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형태로 뭔가를 만들 때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코드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뭐 경영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만 노력하고도 뭐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MFC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뭐하고 관련 있는 거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 중에서도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가령 그 파일명의 확장자가 뭐 doc로 끝난다든지 뭐 ppt로 끝난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이거는 각각 이거는 워드 문서가 되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죠.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인데 이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이 전용 문서가 이렇게 있기 마련이죠. 이걸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이 응용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얘가 이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파일을 말하는 거겠죠. 보여주는 것에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FC에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일단 그 윈도우 생긴 모양이 보통 요 테두리 바깥에 오고 이제 C 메인프레임 윈도우죠. C 메인프레임에 이제 툴바라든지 저 아래 이제 상태바라든지 이런 게 가서 붙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가서 붙는 거는 뷰 윈도우라고 하고요. 그죠? 이 뷰 윈도우라는 게 이제 별도의 윈도우로 떨어져 있고, 요거 자체는 이제 프레임 윈도우가 될 텐데요. 그럼 이 뷰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결정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문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읽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서 뭔가 접목을 입력받아서 문서에다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게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필요한 요소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프레임 윈도우 1번, 그 다음에 얘가 뷰 윈도우가 2번, 문서가 3번, 이렇게 그냥 번호를 임의로 붙여볼게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서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특화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전체에 대한 것은 이것 자체는 하나의 또 응용 프로그램일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거예요. 이 요소를 다 합쳐서. 그래서 MFC 클래스는 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 같은 경우는 cwin app라고 부르는 클래스가 이런 기능을 다 이 안에 구현해서 가지고 있지요. 문서 쪽은 C 도큐먼트 클래스 쪽에 들어있고요. 뷰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냐면 C 뷰라는 윈도우 클래스 쪽에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걸로 되어 있고, 프레임 윈도우는 C 프레임 WND. 이 클래스가 기반 클래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네 개의 클래스를 합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MFC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좀 더 정확히는
SDI가 돼요. 근데 SDI는 뭐냐? Single Document Interface예요. Single Document Interface. 그러니까 문서가 몇 개? 예, 한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하나인 경우. 그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문서가 하나인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이 돼서 보면은 이 문서 하나만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문서가 여러 개가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Multiple Document Interface다 그래서 MDA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문서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큐먼트 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큐먼트 뷰 아키텍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MFC에서 제공하는 문서 구조죠. 그럼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클래스 네 가지를 아까 만들었죠. 첫 번째로 뭐 이제 응용 프로그램, 뭐 두 번째가 프레임, 그 다음 뭐 세 번째로 뭐 뷰 그럴까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문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각을 그러니까 만약에 API 스타일로 윈32 API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하진 않고 그냥 요거 하나 그 C 파일 하나에다가 윈메인 함수 하나로 다 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MFC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구조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몰아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를 해놓은 거죠. 따라서 이런 어떤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 서두에 그 뭐 MFC로 작성된 코드 흐름이나 거기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보셨을 거예요. 그건 보셨을 건데 이제 구체적인 걸 조금 더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 제대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적당히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방법만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몰라도 대부분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아예 몰라도 뭐 아예 몰라야 되는 거냐? 아니 그건 또 아니죠.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사실 그 이번 장의 제목이 뭐 MFC 구조가 이래놨는데 그 영문으로 제가 제목으로 MFC 인터널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름의 정말 책이 있어요. 이거 정말 책이 있습니다. 이 한 챕터만 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모르셔도요.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MFC라는 어떤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뭐 어떤 설계와 관련된 그 내부를 말하는 거지 프로그램 짜는 거하고 막 너무 막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데 문서 개념이 없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MSN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소프트웨어들 이게 파일하고 관련이 전혀 없죠. 뭘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이 도큐먼트 뷰 구조를 꼭 써야 될까 내가? 이거 꼭 써야 하나? 문서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면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강조화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깊이 있게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런 코드의 의미가 뭐고 내부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MFC라는 라이브러리를 정말 속 깊이 뜯고 싶으시다면 MFC 인터널스라는 책을 아마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변하고 싶진 않네요. 그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예, 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요걸 참 고민을 해 보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 보통 클래스 죄송합니다.
보통 클래스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 여러분 new 연산을 통해서 먼저 동적 할당할 때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new 연산을 통해서 클래스 오브젝트 하나를 생성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로컬 객체라고 그러면 뭐 선언과 함께 생성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new 연산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생성을 하니까 그렇게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럼 MFC에서 이런 클래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뷰 클래스라든지 도큐먼트라든지 APP라든지 한 4가지 정도. 요거 여러분 코드 어디에 보셔도 MFC로 작성된 코드 어딜 보셔도 new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 모든 객체들이 생성되어 있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모든 객체들이 어떻다? 예, 생성이 되어 있다. 예. 아니 도대체 나는 U 분명히 이거 안 했는데 그럼 어디서 했단 말이지? 이게 참 궁금한 거죠. 어디서 했을까? 그리고 이 각각의 클래스들은 서로 이렇게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서로 뭐 예를 들면 이게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얘가 만약에 뷰고 얘가 이제 프레임 윈도우고 얘가 문서라고 한다면 이 뷰 쪽에서 도큐먼트는 어떻게 접근하고 도큐먼트에서 프레임 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뭐 아니면 뭐 도큐먼트 쪽에서 느닷없이 응용 프로그램 쪽 오브젝트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내부적으로 MFC 라이브러리가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는 건 좀 모르시더라도요. 지금 말씀드린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그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책에 644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U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U 하는 코드가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메인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 있죠? APP 클래스 init 인스턴스 함수 있죠? 이 함수에서 잘 보시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SDI 기준으로 갔을 때 문서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 템플릿을 만드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오브젝트를 new 해서 만드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있을 텐데 시리얼라이즈 데모라는 예제입니다. 네, 이 시리얼라이즈 데모 예제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SDI로 만들었고요. 뭐 이제 메인프레임 클래스 당연히 뭐 기본 클래스 보시면 C 프레임 윈드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C 윈드 클래스 상속받아서 APP 클래스 나왔고 도큐먼트는 당연히 이제 C 도큐먼트겠죠. 그 다음 뷰는 C 에디트 뷰로 했는데 에디트 뷰도 결국 이제 올라가 보시면 C 뷰가 나오기 마련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클래스의 init 인스턴스 함수를 좀 열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되게 뭐 많은 코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코드는 뭐냐면 바로 이 코드예요. 여기 주석에 써있죠. 응용 프로그램의 문서 템플릿을 등록합니다. 문서 템플릿은 문서 프레임 창, 뭐 그 다음에 부사의 연결 역할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선언이 되고 있냐면 C 싱글 도큐먼트 뭐 독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어떤 오브젝트를 요 클래스죠. 이걸 new 연산으로 생성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가로치고 여기 이 코드들은 이제 이 생성자의 인자로 뭐 인수로 뭐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매크로들과 함께 뭐 클래스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new 연산으로 만들었는지 이 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뭐 런타임 클래스라는 이 구조체 정의 매크로 정의 때문에 요 클래스 오브젝트들 있죠. 요게 다 생겨나요. 이게 다 생겨나요. 근데 init 인스턴스 클래스는 멤버는 그 응용 프로그램 객체의 멤버죠. 정확히 가상함수입니다. 근데 그럼 이 응용 프로그램 객체는 언제 생겼냐?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모든 프로젝트 항상 전역 변수에 이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그 주석도 유일한 객체라고 그러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번에 하나만 그러니까 실행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 하나인 거잖아요. 프로세스 단위로 말했을 때.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객체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요 순간에 요 app 클래스 오브젝트가 선언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MFC 라이브러리는 이제 자동으로 흘러가잖아요. 내가 어떤 뭐 명시적으로 뭔가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예, 그래서 초기화 과정에서 init 인스턴스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요때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템플릿을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런타임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요걸 이제 쫓아가서 뭐 정의로 이동 이래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건 이제 define 키워드니까 전처리로 이제 디파인이 됐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이렇게 바뀌겠지요. 이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 get this class라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의를 쫓아가고 보면은 뭐 요 클래스에 대해서 요거를 호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멤버가 get this class라는 멤버가 여러분 그 뭐 어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서 클래스죠. 그러면 저 문서 클래스 뭐 도큐먼트 클래스인데 얘 밑에 그러면 get 아까 뭐였죠?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get this name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냐라는 거거든요, 멤버로. 근데 여기 보면 get this get this name. 네. 잠시만요. get this class. 예, 죄송합니다. get this class가 여기 쫓아가 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동하는데 여기 일로 가죠. implement underbar dynamic create라는 또 매크로가 있어요. 요것도 정의를 또 쫓아가 보시면은 요 정의를 쫓아가 보시면 이 클래스에 대해서 create object 해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재미난 게 보여요. 리턴 하는데 new 하죠. 어떤 걸? 인자로 전달된 클래스 객체를 new 해서 리턴을 해요. 그죠?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이 있고 이건 정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세트로 다이나믹 크리에이션 뭐 이런 선언이 있었으면 이 헤더 선언 쪽에 가시면 또 몇 가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클러레이션 여기 이제 선언부죠. 요거 이제 정의 가서 쫓아가 보시면 여기 이제 원형 선언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매크로로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 매크로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 보이시는 이런 함수들이 자동으로 멤버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거. 그래서 결국은 얘가 create objec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거기서 메서드를 호출해서 new 연산을 실제로 여기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결국은 이 runtime underbar class라는 매크로를 한번 호출을 함으로써 이 클래스 오브젝트가 이때 그러니까 진짜로 new 연산을 통해서 생겨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new 연산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객체가 생겨나고 그 생겨난 객체의 또 주소를 얘가 인수로 받아서 도큐먼트 프레임이 이제 싱글 도큐먼트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함수 인자는 왼쪽부터 뭐가 처리가 되죠. C에서는요. 그래서 도큐먼트 만들어지고 프레임 만들어지고 뷰 윈도우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것들을 깊이 찾아가 보시면 어떻다 이제 648페이지라든지 649페이지라든지 저게 이제 내용을 많이 제가 써놨는데 요 클래스가 이제 결국 리턴하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걔가 결국 리턴하는 거는 C 런타임 클래스 구조체의 주소를 리턴해요. 그럼 이걸 쫓아가면 이제 얘가 리턴하는 것들 그게 어딨냐면은 C 오브젝트 클래스 C 오브젝트 클래스를 또 찾기가 참 C 오브젝트에 여기 있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리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 오브젝트 클래스가
MFC 최상위 베이스 클래스죠?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또 좀 가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구조체예요, 이게. 이름은 클래스 같은데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선언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create object라든지, 예, 여기 있죠? 예, from name 뭐 이런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적인 멤버로 다 박혀 있어요. 그죠? 예, 다양한 또 MFC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또 섞여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예,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좀, 예, 뭔가 좀, 뭐라 그럴까, MFC 클래스들의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여튼 복잡한 얘기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걸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거 쫓아 들어가서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건 책에 이미 내용 한번 보셨을 테니까, 예, 아실 것 같은데요. 결국 요약하면 이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init 인스턴스에서 싱글 도큐먼트 그 템플릿 클래스 오브젝트를 new 연산을 통해서 생성을 하죠. 근데 여기 인수로 세 가지가 전달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도큐먼트랑 뭐 프레임이랑 뷰 클래스 오브젝트에 이제 그걸 생성을 해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구조체 그 매크로가 호출이 되겠죠. 이게 리턴한 C 런타임 클래스 구조체의 주소 그걸 인수로 얘가 이제 되죠. 그 얘는 내부적으로 쫓아가 보면 이것에 의해서 get this class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이런 클래스 오브젝트 그 구조체 오브젝트라는 생성을 한 거거든요. 얘는 다시 언더바 런타임 클래스라는 어떤 함수를 혹은 매크로를 호출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또 따라갔더니 어떻다 저렇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C person이라는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C 오브젝트, MFC 오브젝트 그 베이스 최상위 베이스 클래스죠. 요거 이제 파생 클래스인데 거기 이런 선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매크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결국은 요 안에 아이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2가 아니고 A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안에 요런 멤버를 실제로 집어넣은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요렇게 집어넣은 거랑 같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메서드를 내가 따로 안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한 줄만 딱 매크로 써주면 요게 들어간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쪽에서 알아서 호출해 가지고 얘가 뭘 호출하게 돼 있냐면 C 오브젝트에 예 요런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결국 요렇게 되니 요거랑 이렇게 엮여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get this class 호출하면 이게 이렇게 작용한 거랑 같기 때문에 뭐 이제 결국 C 오브젝트의 파생 클래스라면 그 어떤 것도 다 MFC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C 런타임 클래스라는 매크로에 의해서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유연산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은 실제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다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라는 어떤 모양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복잡한 그다음 뭐 도큐먼트 뷰 구조에 대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652페이지에 뭐 이 얘기는 뭐 654페이지는 함수 그것만 좀 잘 아시면 돼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싶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책 보셔야 되냐면 무조건 이 책 보셔야 돼요. 인터널스 NAL입니다. MFC 인터널스라는 책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이걸 다 알아야 되냐? 글쎄요. 거긴 전 진짜 물음표입니다. 이거 꼭 다 알아야 되냐?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대체적인 거는 방법만 좀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꼭 굳이 이 책이 말하는 수준으로 MFC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체를 막 깊이 있게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거는 확실히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아니 절대로 못 고치죠. 아니 고치면 안 돼요. 건드려서도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그 MFC 구조가 이러한 거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야만 하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뭐 그 이상 파기 시작한다고 해서 뭐 이론적으로 아하 그렇구나지 뭐 그 이상의 어떤 실무적인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참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거죠. 과연 이 문서 템플릿 요런 구조 있잖아요. 이거 꼭 써야 되는가? 이거 꼭 써야 할까요? 얘 역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안 쓰고도 훨씬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써서 얻는 이점이 뭐냐?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파일에 대해서 프로그램 뭐 확장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일 더블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실행되죠. 그러면서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된 처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자동화가 된다라든지 뭐 문서 프린트 프리뷰가 뭐 미리 구현돼 있다라든지 몇몇 그 MFC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 서비스 받으려다가 더 고생하는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걸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죠? 더 어려워질 거라면. 그럼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걸 써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고치거나 뭐 이러지 못하니까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실 거거든요. MFC만 따로 어디 가서 배우시면. 네.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MFC라는 클래스의 흐름이 구조가 이렇구나만 이해하시고요. 정말로 프로그램을 짜는 스킬을 먼저 배우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많이 MFC에 대해서 눈을 뜨시게 되면 이런 거 혼자 스스로 공부하셔도 그땐 봐져요. 그때 가서 이런 라이브러리였어. 어떤지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 그래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혹시 이해가 좀 덜 간다든지 좀 모르겠다라든지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강의를 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 중에 한 30% 정도만 수업을 듣고요. 나머지 70%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수업해보면 좀 이론만 읽고 이걸 써먹을 일도 잘 없는데다 그러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좀 반복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조금 이해가 덜 가셨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프로그램 짜는 기술을 더 많이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